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구강암외과 김장한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편찬된 저희 구강암외과 교과서를 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교과서 10장 구강암면 양성병소입니다. 일반적인 치과 임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학부 때를 추억하며 편하게 들어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에서 집필한 교과서에는 발치부터 시작하여 감염, 외상, 임플란트, 종양, 재건, 타액선, 턱관절, 구순구개열, 구개아감면 기형, 수면 무호흡 등 전반적인 질환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한자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과서를 먼저 참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임상을 하시다가 외과적으로 의문이 있다면 다른 책보다는 저희 교과서를 찾아보고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파트는 구강아감면 양성질환이며 이중 양성질환의 진단 및 낭, 시스트에 대해 교과서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종양이란 비정상 조직의 증식을 말하며 연조직과 경조직의 구강암의 영역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합니다.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뉘며 이중 양성종양은 천천히 성장하고 피낭이 형성된 경우가 많으며 전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병소의 종류에는 크게 낭과 양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대표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치근낭은 염증성 치성낭이며 함치성낭은 발육성낭입니다. 양성종양 중 범람모세포종은 치성종양이며 상피기원입니다. 이렇게 양성병소는 발생 원인 및 발생 기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양성병소의 분류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낭, 양성종양, 비종양성 악골병소로 나눌 수 있으며 낭은 다시 염증성 치성낭, 발육성낭, 그 외 고유낭으로 구분되며 염증성 치성낭에는 전체 낭의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치근낭이 있습니다. 발육성 치성낭은 기원에 따라 치성, 비치성으로 나눌 수 있고 치성낭에는 대표적으로 함치성낭, 치성각하낭이 있습니다. 비치성낭에는 비구개간낭이 있으며 그 외 고유낭으로는 단순 고유낭, 스테픈 고유낭이 있습니다. 양성종양 및 비종양성 악골병소도 발생 위치 및 발생 기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며 여러 병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토러스, 치아종, 배각골 형성 이상, 유두종, 섬유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양의 치료는 진단부터 시작하여 외과적 처치 및 이후 경과관찰로 이어지며 이 중 첫 단계인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적절한 진단 과정을 통해 자신이 치료할 건지 아님 상급기관에 의뢰할 건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진단의 방법에는 주의 깊은 병력 청취, 임상검사, 영상학적 검사, 혈액, 소변 등을 통한 이하학적 검사, 조직 병리 검사가 있습니다. 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와 병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과 치료에 앞서 환자의 전신 상태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외과적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혈액 응고장애, 당뇨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전신적인 질환과 연관되어 구강 내 증상 및 병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검사 결과는 본과의 전신적인 세약감과 함께 치은의 발적, 궤양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시행한 랩 결과로 헤모글로빈 혈소판의 심한 감소를 보여 혈액 종양 내과로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소에 대한 병력 청취도 시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병소의 지속 시간이 길수록 양성병소이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병소는 악성 또는 감염성 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소에 대한 임상검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소를 파악하기 위해 병소와 주변 조직, 림프절까지 검사가 필요하며 그림, 사진을 통해 병소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진뿐만 아니라 촉진도 필요합니다. 병소의 위치, 특징, 크기, 수, 포면, 색, 경계, 촉진시 감촉,
파동성, 맥박의 유무, 림프절 검사, 국소적인 증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중 국소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감염이 동반되지 않은 양성, 악성 종양의 통증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입니다. 평소에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한 경우 업세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본 증상인 페인, 스웰링, 레드니스가 발생합니다. 우측 케이스는 함치성 낭에 악화 강근 농량이 발생하여 구의 배농을 통해 감염의 조절 후 48번 발치와 함께 낭종 저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캔서러스 본의 트래베큘러 패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코티칼 본의 팽창, 비박, 천공이 발생한 경우는 낭이나 종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병소가 신경관을 침범하는 경우는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병소가 공격적이거나 감염성 병소를 암시합니다. 우측 환자는 30대 젊은 여성 환자로 타원에서 34번, 35번 치아의 모빌리티로 발치를 시행하였으나 발치와의 치유가 좋지 못하여 본원에 의뢰되었습니다. 좌측 하치조 신경의 감각 저하를 보였으며 발치 부위의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호지킨 림포마로 진단되었습니다. 친 부위에 갑작스러운 감각 저하를 보이는 넘친 신드롬의 경우 감염성 질환과 함께 악성 종양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PT를 통한 치아 생활력 검사도 병소의 원인치 및 기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소의 진단을 위해 여러 영상학적 검사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구강암의 영역의 평가를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CBCT도 고위병소 평가 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영제를 사용한 CT는 대조도를 증가시켜 병소와 정상 조직의 구별에 도움을 주며 MRI는 연부 조직의 평가에 유용합니다. 앞선 병력 청취, 임상검사, 영상학적 검사, 이하학적 검사들을 통하여 감별 진단을 하게 되며 크게 종양성, 감염성, 바이러스성, 외상성, 전신질환에 의한 병소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양성 병소의 경우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점차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며 2주 이상 치유되지 않는 병소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감염성 병소는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인 페인, 스웰링, 레드니스를 보이며 배농과 함께 항생제를 통한 감염 조절 후 감염의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이 됩니다. 바이러스성 병소는 전신적인 증상과 함께 수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외상성 병소는 구강 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치아의 형태 이상이나 불량한 보철물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면 자연 치유되거나 필요시 증식된 조직의 외과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같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 구강 내 병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내과의에게 의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 임상검사, 영상학적 검사, 이하학적 검사를 통해서는 임상적인 진단만 가능하며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최종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종양이 의심되는 병소에서는 조직 병리학적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수술의 범위나 치료 방향 설정에 필수적입니다. 치과의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직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병소가 종양으로 의심된다면 상급 병원으로 의뢰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조직 병리학적 검사의 방법에는 세포 진단 검사, 흡인 생검, 절개, 절제 생검법이 있습니다. 세포 진단 검사는 텅 블레이드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점막 표면을 긁는 방식이며 간편하기는 하나 신뢰도가 떨어지고 조직학적 관찰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가이드를 이용한 흡인 생검은 타익선이나 목의 종물에 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낭성 병소에서 흡입된 액체의 색, 성상을 통해 진단에 도움이 되며 예를 들어 치성 각하낭에서는 노란색의 케라틴 형상의 물질이 흡입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병리학적 검사 방법은 직접 조직을 채취하는 절개, 절제 생검법입니다. 절개 생검은 일부를, 절제 생검은 병소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절개생검 인시저널 바이옵시는 병소의 직경이 1에서 2cm 이상이거나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되며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V자 모양으로 깊게 채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생검 익시저널 바이옵시는 병소 주변 정상 조직의 2에서 3mm를 포함하여 병소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이며 직경이 1에서 2cm 미만이며 양성병소로 추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진단과 치료를 겸하는 방법이며 악성병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조직의 생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취는 가능한 전달 마취, 불가능하다면 마취액에 의한 조직의 변형을 피하기 위해 병소에서 1cm 떨어져 침륜 마취를 시행합니다. 연조직의 경우 조직 움직임을 막기 위해 확실한 리트랙션이 필요하며 견인 봉합이 도움이 됩니다. 절개는 반드시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전기 수술기는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구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주의하고 조직을 젠틀하게 다루어야 하며 또한 견인 봉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취 후에는 즉시 혈액을 제거하고 포르말린액에 담궈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으로 내부로는 V자형으로 절제를 시행하면 단순 봉합이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병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 시스트는 연조직이나 경조직 내에 상피로 이장되고 섬유성 결체 조직의 월을 가진 공간 내에 액체 또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한 병적 조직입니다. 낭 내부의 삼투압이 주위 조직보다 높아 외부 조직액이 내부로 유입되어 점차 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연조직의 파괴를 일으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낭은 원인 기원에 따라 분류가 되며 낭의 치료는 부위, 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낭의 원인, 정확한 진단 및 각각의 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는 구강암면 영역에 발생한 가능한 대부분의 낭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발생 빈도가 높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치근낭, 함치성낭, 치성각하낭, 비구개간낭, 상악동 이낭, 단순골낭, 스테픈골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낭은 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낭이며 치근단, 측방, 잔류낭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치수를 통한 염증의 파급으로 먼저 유가종이 형성된 이후 말라세츠 상피 잔사가 자극을 받아 증식을 하게 되면 상피로 이장된 낭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가종과 치근낭의 감별은 쉽지 않으나 방사선학적으로 1cm 이상의 명확한 경계를 가진 병소의 경우는 치근낭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수술적인 낭종 적출술을 시행합니다. 치근낭의 치료는 먼저 원인이 되는 치아의 근간 치료를 시행하고 치근 절제술과 함께 낭종 적출술을 시행합니다. 이때 근간 치료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니트로필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간의 오염이 의심된다면 MTA를 이용한 니트로필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근낭 다음으로 흔한 함치성 낭은 미매출치의 치경 부위에 부착되어 치간을 포함하고 있는 낭입니다. 제3대구치, 상악견치에 주로 발생하며 형태에 따라 치간 중심부형, 측방형, 주변부형이 있습니다. 하악 제3대구치에 발생한 함치성 낭은 방사선 사진상 명확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악 제3대구치에서는 상악동과 겹쳐 명확한 형태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악 제3대구치의 위치가 변화가 보인다면 CT를 통해 함치성 낭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앞선 치근낭, 함치성 낭과 다르게 좀 더 공격적이고 재발률이 높아 치성 종양으로도 분류되는 치성각하낭입니다. 기저세포 모반 증후군의 유전적 질환에서는 다발성의 치성각하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하악골의 우각부에서 전방이나 후방부로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며 낭 내부에는 노란색의 농축된 케라틴이 검출됩니다.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조대수를 통한 낭의 크기를 줄인 후 적출술을 시행하는 방법도 좋은 인상적 결과를 보여주지만 재발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변연골 절제술을 동반한 광범위한 절제술이 추천되기도 합니다. 비치성낭 중 가장 흔한 비구개간낭입니다. 방사선 사진상 비구개간 내에 경계가 명확한 방사선 투과성 병소가 관찰됩니다.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증상이기 때문에 상악중절치 임플란트 식립이나 교정치료 전 촬영한 CB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선천적으로 비구개간이 큰 경우 감별이 필요하며 6mm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크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적출술을 시행합니다. 상피 내막 없이 상악동저 점막 하방에 염증성 삼출이나 점맥이 축적되어 둥근 형태를 보이는 병소를 상악동 위낭이라고 합니다. 상피 이장이 있는 경우 점맥 조류낭이라고 하며 상악동 위낭은 증상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스티움을 폐사할 정도로 큰 경우가 아니라면 상악동 거산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병소가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필요하다면 아스피레이션이나 단순 적출술로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골랑과 스테픈 골랑입니다. 단순 골랑은 외상성 골랑 또는 출혈성 골랑이라고도 불리며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직접 수술 시 들어가 보면 상피 이장 없이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한 단반성이기 때문에 치근난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며 EPT에서 치수 생활력이 있다면 치근난과 감별이 가능합니다. 스테픈 골랑은 하악골 후방, 하악간 하방의 경계가 명확한 원형의 방사선 투과성 병소이며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성병소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지만 치과의원에서는 영상학적, 이학적, 조직병리학적 검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소에 대해 주의 깊은 병력 청취 및 임상검사를 통해 진단을 시행하였으나 병소가 의심스럽고 확신이 없고 일반적인 양상과 다르다면 반드시 상급 병원으로 의뢰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